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월 21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부분적 전국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특수 군사작전이 이제 소규모의 전쟁으로 전환된 겁니다. 그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서구 전체와 싸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예비군을 동원하자는 국방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에 동원되는 병력은 이미 병역 경험이 있는 예비역들이라면서 추가 훈련을 받을 것이고 현역과 같은 혜택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Great Historical Russia란 용어를 써가면서 우크라이나 안에서 러시아계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들의 통합을 거듭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특수군사작전의 명분으로 내세운 돈바스 해방이 역사적 맥락의 노보로시아 재건임을 밝힌 것입니다. 노보로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절 러시아 판도에 편입된 지역으로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오래된 개념입니다. 단순히 변두리 지역을 의미하는 우크라이나보다 해당 영토에 대해 역사적 연구와 정통성이 더 있다는 의사표명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도 별도의 성명에서 30만 예비군이 동원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부장은 러시아가 엄청난 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약간의 군사 경험이 있는 2,500만 명을 소집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30만이라는 숫자는 동원 가능한 인력의 1%가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은 키예프가 서구의 지령에 따라 모스크바와의 평화협상을 거부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평화협상은커녕 군사작전을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일정 부분의 협상이 이루어졌다 싶으면 곧바로 이를 파토내고 더 많은 무기를 펌핑하는 짓을 자행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용병 같은 갱들을 투입했으며 극단 민족주의자와 군대를 나토 스탠다드에 따라 서구 군사 고문단의 훈련을 받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투입된 러시아군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공화국 영토의 대부분과 기타 지역을 확보했다면서 그 결과 전선의 길이가 1000km가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그 동맹들이 모스크바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으며 서구 국가들은 공공연히 러시아의 군사적 패배를 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또 서구는 러시아를 무시하고 있으며 천연 자원을 강탈하려 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서구 엘리트 일부가 그들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권 국가의 발전을 차단하고 억누르기 위해 모든 짓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와 국민들에게 그들의 의지를 폭압적으로 강요하면서 사이비 가치관을 심으려 한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서구 엘리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러시아를 약화시켜 쪼개고 파괴하는 것이라고 성토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일부 고위 관리들은 러시아에 대한 전술 핵무기 사용도 정당화된다는 소리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핵을 쓸 경우 핵으로 보복하는 데 있어서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의 2개 공화국, 헤르손, 자포로지의 국민투표도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안보 차원에서 국민투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자행된 키예프 정권의 탄압과 테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은 지금까지 러시아군 전사자는 5,93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병력 손실 수치를 밝힌 것은 3월 말 1,351명이라고 발표한 뒤 처음입니다. 쇼이구 부장은 또 우크라이나는 6만 명 이상이 전사했다고 밝히면서 지금까지 외국인 용병도 2,000명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000명 정도의 외국인 용병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군사작전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결단 이전에 러시아 내 분위기의 전환은 이미 감지됐었습니다. 러시아의 철학가 정치사상가 알렉산드르 두기는 9월 15일 특수군사작전에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에서는 실패했지만 하리코프에서는 성공적이었다면서 러시아군의 퇴각을 전환점으로 인정하고 전세를 뒤집기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상황을 글로벌 지정학적 맥락에서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서구가 러시아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3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팩트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 동맹국들의 집단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3차 세계대전의 위협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미질 수 있지만 아마겟돈의 가능성은 매일 증가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전 유럽 주둔 미군 사령관 벤 호지스 같은 사람들은 이를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더라도 결코 거기서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목표는 러시아의 해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나토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크가 러시아의 무조건 항복, 벤 호지스가 러시아의 탈제국화를 거론한 점을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1991년 소련 해체와 이데올로기적 항복 이후 서구는 리버럴 이데올로기와 그들의 정치, 경제체제를 채택하도록 몰고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모자라 주권적인 러시아의 존재 자체를 밟으려 시도해왔다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하리코프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의 반격은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직접 타격을 의미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공세는 미국과 나토군 사령부에 의해 조직되고 실행됐다는 사실을 러시아는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또 나토 군사장비 사용뿐만 아니라 서방의 군사, 우주정보, 용병, 교관이 직접 참여한 결과라면서 서구의 눈에는 러시아 종말의 시작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밀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면서 키예프 공세는 그들의 작은 반격이 아니라 나토군의 드랑나흐 오스텐, 동신 드라이브의 가시적 성공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하리코프의 좌절을 일시적인 기술적 시련 정도로 치부하지 말고 냉정히 사태를 봐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따라서 서방은 러시아의 전쟁을 선포했고 이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41년 나치 독일과의 전쟁처럼 우크라이나 전쟁도 러시아가 선택한 것도 원했던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돈바스와 노보로시아의 여러 영토를 해방시키기 위해 실행된 제한된 작전인 특수군사작전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키예프 정권은 도구에 불과하며 실제 전쟁은 서구와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특수군사작전의 프레임은 벗어나야 한다는 호소였습니다. 러시아는 지금 자신의 의지에 반해 전쟁을 하고 있으며 2월 24일 이전의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두기는 말했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적들은 러시아의 완전한 항복과 노예화, 해체, 점령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러시아가 서구와 이념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글로벌리스트와 서구가 옹호하는 가치, 즉 LGBT와 변태 합법화, 마약, 인간과 기기의 융합, 통제되지 않는 이주 정책을 이용한 혼합은 군사, 정치 패권, 단극 시스템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구가 이 같은 가치관을 내세우면서 러시아의 절멸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가치를 일부라도 수용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기는 서구가 무장한 우크라이나 나치의 손으로 러시아를 계속 공격할 것이며 여전히 리베럴적인 오해를 심어 러시아 내부에서도 파괴 공작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교묘하게 젊은 세대의 영혼을 타락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는 누가 친구이고 적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이념이 없다면 무력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9월 15일에 이미 동원령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동원이라고 해서 강제로 징집병을 전장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라면서 본격적인 지원 서비스 분위기 고취를 통해 필요한 국가 지원을 결집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노보로시아 병사를 위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야 한다면서 베테랑들에게 크게 베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세계 정직한 사람들로 반글로벌 국제여단을 결성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적인 러시아인들을 과소평가하지 말자고도 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른 끔찍한 전쟁이었지만 이미 조국 수호 전쟁에서 2차례나 승리한 역사가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대한 국가가 참여하는 깨어나는 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동원이라는 것은 정보 정책의 완전한 변화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서구 예능 프로그램과 사회를 부패시키는 내용들은 폐지돼야 하며 TV와 언론은 전시 동원을 위한 애국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화, 정보, 교육, 계몽 등은 모두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기는 또 모든 주권 국가는 필요한 만큼 국가 통화를 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전시 상황에서 서구와 규칙을 따라가며 경제 게임을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경제는 주권을 가지고 이기기 위해 필요한 만큼 돈을 써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패는 전쟁 범죄와 동일시되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또 전쟁과 안락함은 양립할 수 없다면서 고난을 각오한 민족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도 역설했습니다. 또 동맹국들도 적극 규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단극의 리버럴 서구 질서를 거부하는 나라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그는 역설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패권과 단절하기로 했고 다극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끝까지 갈 준비가 됐다는 것을 동맹국들에게 더욱더 확신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적절히 타협할 게 아니라 일관적이고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기는 러시아가 신, 교회, 가족, 젠더, 인간의 영적 도덕적 가치의 기초를 전복시키는 반문명, 반종교 세력과 전쟁 상태에 빠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모든 종교와 문화는 개인의 높은 영적, 도덕적 존엄성을 인정하고 국가, 가족, 공동체와 같은 전통과 제도를 존중하지만 서구는 이 모든 것을 폐지하고 가상현실,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의 파괴, 보편적 감시, 전체주의적 캔슬 컬처, 탈진실 사회로 대체했다고 시작했습니다. 또 공개적 사탄주의와 인종주의가 우크라이나에서 만연하고 있는데 서구는 이를 지지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적들이 당신의 집을 파괴하고 남편, 아들 또는 딸을 죽일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두기는 우크라이나와 서구의 하리코프 공세가 바로 그런 것이라면서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구는 러시아에 대한 절멸전쟁, 즉 3차 세계대전을 시작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다면서 그 공격을 격퇴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잠재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